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과 종목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주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추격주는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잉글우드랩 그리고 눌림주는 실리콘 음국제의 중요성 MK전자입니다. 네, 먼저 잉글우드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기업인데요. 간략하게 회사 소개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사실 잉글우드랩은 지난 6월 30일에 추천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가가 한 8,000원 정도 됐으니까요.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20% 전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 화이자가 미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이 났죠. 이로써 미국에서도 그동안 백신을 거부해오던 사람들도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정체되어 있는 백신 접종률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여행, 유통, 레저, 항공 쪽의 흐름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각을 해볼 부분이 현재 백신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곳은 바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내 국민들에게 부스터샷을 강조하는 등 오히려 백신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이머징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현격히 낮은 상황이죠. 이는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도 이머징과 선진국에서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행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국가들마다 백신 보급률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자유롭게 다니려면 코로나는 그냥 감기다. 이런 대공감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각 국가들마다 아직은 처해진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쪽으로 매출이 특화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잉글우드랩이에요. 잉글우드랩은 로레알 그리고 에스티로더 등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 화장품 회사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는 다르게 미국향 매출이 한 9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냥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 증명을 해냈습니다. 영업이익 6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50% 이상 상회를 했고요. 잉글우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데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기업 분석 자료 제목이 잉글우드랩이 다 했다라고 한 만큼 얼마큼 실적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미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메이저 업체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잉글우드랩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에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잉글우드랩은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의 고성장 이런 점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동종업계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은 투자 메리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어제 8% 오늘 5% 그야말로 이제 추격주 잘 나가는 종목 쫓아가는 종목 개념입니다. 그런 변동성은 또 감안하시고요. 성격상 추격주는 잉글우드랩이었고 눌림주는 MK전자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눌림주는 NK전자입니다. NK전자는 기본적으로 본딩 와이어와 솔더브이라고 하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반도체 소분야 업체입니다. 지금도 매출의 대부분이 본딩 와이로부터 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최대 분기 매출을 보인 것도 이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서 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본딩 와이어 제품은 언제나 따박따박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NK전자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2차전지 배터리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죠. 요즘 2차전지 업종 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일부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K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선진 시장에 먼저 진출한 K배터리의 성장통으로 좀 당연히 겪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불나는 거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유명 해외 브랜드 자동차가 국내에서 월인몰 화재로
일부 주차장에서는 해당 브랜드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시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니켈 함유량을 많이 할 수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니켈 함유량이 높이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크게 증가하지만 폭발, 즉 화재 위험이 커진다는 점인데요. 이번 GM의 화재에서도 봤듯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엄청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 음극재고요. 양극재가 주행거리를 늘리고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면 음극재는 충전 시간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양극재에서는 니켈의 함유량을 90% 이상까지, 어느 스타트업 회사는 98%까지 좀 개발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니켈 함유량을 끌어올려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에는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목하는 것이 음극재,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 음극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음극재에는 흑연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흑연이 이제 원자 6개가 모여서 리튬 이온 1개를 저장한 데 반해서 실리콘 1개가 4.4개의 리튬 이온을 저장하기 때문에 음극재 효율이 크게 증가하고 전체적인 배터리 성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양극재 기술이 한계에 봉착할수록 관심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NK전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NK전자는 오래전에 2차 전지 음극재, 실리콘 소재를 이미 개발을 하였고요. 찾아보시면 2013년부터 관련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NK전자는 삼성 SDI 향으로 실리콘 음극재 공급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겠지만 이게 정황상, 그러니까 기존 삼성 SDI가 중국 업체로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조달받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2세대 제품이 상용화가 되면서 실리콘 함유량을 기존 2%에서 7%까지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로드맵에 의하면 차세대, 3세대는 한 10%까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 SDI가 실리콘 음극재를 산화 규소계 대신에 탄화 규소계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탄화 규소계 실리콘 음극재를 오랫동안 개발해온 것이 바로 NK전자입니다. 물론 아직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정황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NK전자는 앞으로 멀티플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눌림주로서 NK전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목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추격주 잉글우드랩, 눌림주 NK전자 두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종목 AS 좀 하겠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이죠. 말씀하신 유니드는 최고가 기준으로 20%, 시초가 15% 좋은 수익률을 잘 가고 있고요. SKC를 그날인가 최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SKC는 자회사 악재가 있으면서 또 급락을 또 어제쯤 했어요. 관련된 그 종목 AS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포집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이 탄화 갈륨과 관련된 이제 소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투자 포인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이슈라는 부분이 일단은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SK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악재가 튀어나와서 SK텔레시스든가요, 자회사 단에서 이제 재무적인 어려움 이런 게 부각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여전히 본업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종목 이야기 한상혁의 수익 펀치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6포인트 상승한 3,144고요. 코스닥은 상승 하락 또 지금은 강보합권에 와 있네요. 1,013으로 진행됩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